안녕하세요. 네, 어제 33회 요양보사 국가자격시험 이론시험 35문제를 풀었는데요. 오늘은 실기 문제 36번부터 80번 문제, 즉 45문제를 오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위주의 문제고, 이것은 사람과 경영에서 출판이 된 시험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네, 사랑과 경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45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자, 최근에 노인 학대가 많아지면서 요양보호사 시험 또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노인 학대와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저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도 노인 학대 유형은 매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노인 학대 유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요, 며느리가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 해요? 라며 고함을 질렀다. 아들,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 이와 같은 노인 학대 유형은 3번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학대를 정서적 학대라고 하죠. 자, 이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특히 허리 손상, 요통이라고 하죠. 이런 그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요령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물체와 밀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체와 밀착한 그림은 2번, 3번, 4번 그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요령은 자세를 낮춰서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세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 힘이 들죠. 그래서 몸을 낮춰야 되는데, 몸을 낮출 때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허리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 그림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요령은 또 중요한 요령이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기저면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발을 모아서 물건을 짚는 것보다는 발을 벌려서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저면을 넓힌 그림은 4번 그림이네요. 네, 그래서 물체를 가까이 하고 밀착하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을 낮춰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고 몸의 기저면을 몸의 기저면을 넓혀서 무게 중심을 분산을 시키는 4번 그림이 이 답에서는 맞네요. 자, 그래서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양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 3번이죠. 처방받은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자, 1번, 2번, 4번, 5번은 네,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혹시 틀리신 분은 152페이지 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식탁에서 식사할 때 대상자의 올바른 자세는? 자, 1번 팔받침이나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힌다. 자, 이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팔받침, 등받이, 의자가 안전하죠. 그래야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의자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균형을 잡을 수 없어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발바닥이 닿도록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2번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이것도 맞지 않죠.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와야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번 대상자를 의자에 깊숙이 앉히고 식탁 가까이에 붙인다. 네, 4번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음식을 먹을 때 머리를 위로 들어 턱을 똑바로 세운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10중 8구 사례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맞지 않은 자세고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턱을 앞으로 당기는 자세가 식사할 때 대상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대상자를 의자에 깊숙이 앉히고 식탁 가까이 붙인다가 맞는 답이죠.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누운 자세에서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오른쪽이 밑으로 하여, 자, 오른쪽은 마비된 쪽이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립니다. 또 건강한 쪽을 위로 해요. 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죠. 또 건강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합니다. 또 왼쪽은 건강한 쪽이죠.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마비된 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하기 때문에 왼쪽은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또 5번 왼쪽, 즉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침을 많이 흘리게 해서 살이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신맛 혹은 자극에 강한 맛 혹은 마른 음식, 뭐 예를 들면 과자 같은 거를 드시면 살에 잘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 1번 입맛이 떨어진다. 틀리죠? 2번 설사를 유발한다. 이것도 틀립니다. 메스꺼움이 심해진다. 이것도 아니죠. 입안이 건조해진다. 이것도 아닙니다. 살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답은.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음식을 건강한 쪽으로 넣어줘야 되죠. 마비된 쪽으로 넣어주면 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음식은 건강한 쪽으로 넣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되어 있죠. 국물은 구부러지는 가는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한다. 자, 국물에는 건더기가 있을 텐데 가는 빨대를 이용하면 막히겠죠. 그래서 굵은 빨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은 맞지 않습니다. 3번 마비된 쪽에 흐르는 음식물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둔다. 이것도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 뭔가 그 음식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닦아드리도록 해야 되죠. 또 4번 마비된 쪽에 음식이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를 한다. 네, 그래서 마비된 쪽에 음식이 남아서 이런 그 치아의 염증을 예방하고 구강 염증을 예방하고 특히 연하곤란이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이 질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4번이 맞습니다. 또 5번 식사 후 바로 눕혀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식사 후 30분 정도 소화가 되도록 앉아있게 하는 게 식사 돕기의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마비된 쪽에 음식이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를 한다가 맞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영양 주입 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제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가 종료됐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틀립니다. 두 번째,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네, 이렇게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을 하면 설사나 탈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3번, 영양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 말린다. 여러분들 식사 하루에 3번 이상 하시죠? 네, 그럴 때마다 밥그릇과 수저를 씻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관 영양 주입 시에도 영양 주머니는 식사 후 그때그때 매번 깨끗이 씻어 말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죠. 4번, 비위관이 새는 경우 즉시 갈아 끼운다. 네,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하게 되면 비위관 조절기를 잠근 후 간호사 등에게 즉시 보고를 하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4번은 틀립니다. 자, 5번, 입안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네, 항상 이 관을 끼우고 있기 때문에 입술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입술 보호제 혹은 립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죠. 자, 9번 문제.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이건 안 되죠. 약은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을 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유라든가 녹차라든가 커피와 함께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2번, 여러 종류의 가루약은 한꺼번에 섞어서 투약한다. 이거는 처방된 대로 투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습니다. 3번,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준다. 네, 이렇게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서 이렇게 복용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죠. 4번, 용량보다 많이 따른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이것도 틀리죠. 네, 용량보다 많이 따른 물약은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자, 5번, 투약 후 질문을 하여 입 안에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냉장고에서 꺼내 차가운 상태로 점적한다. 네, 요거는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온수에 담아서 체온과 비슷한 상태에서 점적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치료할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 자, 귀를 후상방으로 위쪽으로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죠. 3번, 귓바퀴를 후하방,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죠. 귀의 뒷바퀴를 위쪽으로 후상방. 그래서 이것도 틀리죠. 4번, 점적 후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요 4번 답이 맞죠. 그래서 귀약을 투여한 후 귀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4번과 같이 점적 후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또 5번 답을 보면 투약 후 약병 입구를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이게 손으로 닦는 게 아니라 멸균솜으로 닦은 다음에 뚜껑을 닫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11번 문제. 왼쪽 팔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 이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절기를 즉시 잠근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빨리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답은 1번이죠. 즉시 조절기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고 혼자 가게 한다. 이러면 어르신들이 수발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실 때는
손을 뻗을 수 있는 위치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는 문을 닫되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자, 2번.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안전을 위해서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 2번의 답은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휠체어 사용 시 잠금 장치를 항상 열어둔다. 휠체어를 사용할 때 혹은 내리실 때도 잠금 장치를 먼저 잠가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죠. 4번.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다. 여기에 체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돕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5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네, 5번 답이 맞죠. 네. 그래서 특히 12번 답은 4번 답하고 5번 답을 좀 혼돈하실 수 있는데, 네, 화장실 이용할 때도 대상자가 필요한,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돕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이동 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변기를 차갑게 두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 또는 수건으로 데워두는 게 필요하죠. 또 2번 답을 보면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네, 이게 맞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이동 변기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답을 보면 이동 변기는 침대하고 같은 높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침대보다 높으면 이게 그 이동 변기를 이용할 때 불편하시겠죠. 3번. 이동 변기에 배설물이 가득 차면 버린다. 네, 이동 변기는 사용한 후 즉시 버리고 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 답도 맞지 않죠. 그다음에 이동 변기를 마비된 쪽으로 45도 각도로 붙인다. 자, 이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이는 게 맞죠. 그래서 마비된 쪽이 틀립니다.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로 각도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5번 답도 틀립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맞습니다. 1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면 좋지 않은 이유는, 자, 대상자가 실금을 해서 기저귀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삶의 질이 더더욱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14번에 맞는 답은 4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서 기저귀는 가능하면 밤에 채우든가 아니면 가능한 늦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15번 문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어준다. 자, 이거는 맞지 않죠. 일단은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을 접어 내리면서 바지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내리면 일단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내리기 전에 면 덮개를 덮은 후 이불을 접어 내리면서 바지를 내리는 게 맞기 때문에 1번 답은 틀립니다. 2번. 회원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게 아니라 회원부는 앞에서 뒤로 닦는 게 원칙이죠. 3번.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린다. 이게 3번이 맞죠? 자, 4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자, 15번에 4번.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15번 문제. 자, 옆으로 돌려 눕혀서 똑바로 누운 상태가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옆으로 돌려 누운 상태에서 교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틀리죠.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는 교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와상이 있는 분들, 이런 허리가 들 수 없는 대상자들은 무릎을 세우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은 틀리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린다가 맞습니다. 16번 문제.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는 게 아니라 낮게 둬야 되죠. 그래야 소변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또 2번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찰 때만 비우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비워줘야 되죠. 또 3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에는 즉시 버리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버리는 게 맞습니다. 또 4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도뇨관으로 새는 경우에는 간호사 등에게 빨리 보고를 해야 되죠. 또 5번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그래서 5번 답이 맞습니다. 소변량과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17번 문제. 구강 청결 돕기 시 칫솔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칫솔을 90도 각도가 아닌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90도는 맞지 않습니다. 자,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이렇게 되면 치아가 다 이게 많이 닳아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칫솔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 게 맞기 때문에 2번 답은 틀립니다. 3번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을 아래로 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네, 자,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는 게 맞기 때문에 3번 답은 맞지 않죠. 또 4번 답을 보면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치실을 사용한다. 자, 치실은 칫솔질을 다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응고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5번 답을 보면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며 쓸어내린다. 네, 이게 5번 답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입니다. 자, 18번 문제.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의치는 뜨거운 물이나 이런 데 보관을 하거나 씻지 않습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물에 담긴 용기나 세정제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요령을 아시면 1번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네, 1번 답이 맞죠? 또 아리책 의치, 의치를 뺄 때는 위쪽 의치를 먼저 빼는 게 맞습니다. 또 의치를 깨끗이 세척 후 끼우고 잔다. 네, 주무시기 전에 의치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또 뜨거운 물에 의치를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의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변형이 돼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 의치 삽입 후에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헹군다. 네,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 세정제나 미온수로 입을 헹궈서 부드럽게 한 후에 의치를 삽입하는 게 맞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귀마개 솜으로 한쪽 귀만 막는다. 한쪽 귀도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양쪽 귀만 막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맞지 않죠. 두피 마사지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해야 되죠. 또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 다음에 3이 맞습니다. 3번 답이 맞습니다. 찬물로 머리를 감기고 따뜻한 물로 헹군다. 머리를 감길 때도 따뜻한 물로 감겨야 되죠. 그래서 4번 답도 맞지 않죠. 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겨울철 같은 때 자연 건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물기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어로 건조한다가 맞기 때문에 5번 답도 틀리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가 맞습니다. 20번 문제.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자른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답.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톱은 둥근 모양이 아닌 일자로 자른다가 맞습니다. 자, 3번 답.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근 후 발톱을 자른다. 이게 맞겠죠? 4번 답. 발톱이 심하게 파고들었을 경우는 짧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시설장 등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또 5번. 가능하면 대상자를 눕힌 상태가 아니라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에서 손과 발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따뜻한 물에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 후 발톱을 자른다가 맞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회음부 청결을 위해 닦아주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요거는 시험에 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거죠. 방향이. 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항문에서 요도로 하면 다 틀립니다. 요도에서 항문,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게 맞습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세수를 도울 때 1번 답을 볼까요?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이게 맞죠? 네, 눈은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닦는 게 아니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게 맞습니다. 또 3번 답을 보면 귀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귀지를 제거한다.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또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콧털은 그냥 깎아드리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병원을 안 가도 콧털은 깎아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답도 맞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답을 보면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으로 다른 쪽 눈을 닦는다. 이거는 틀리죠.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다른 면으로 다른 쪽 눈을 닦는 게 맞죠. 네,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가 맞습니다. 23번 김땡땡 할아버지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답을 보면 얼굴에 거품을 제거한 뒤 면도를 한다. 자, 거품을 발라놓은 다음에 면도를 하죠. 거품을 제거한 뒤 면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2번 면도날과 피부의 각도는 45도 각도로 유지하면서 면도를 해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90도는 틀리죠. 자, 주름진 피부는 위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자, 주름진 피부는 위로 잡아당기면 더 당깁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기면서 면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3번은 맞지 않습니다. 자, 4번 답을 보면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이게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답을 보면 전기 면도기의 사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전기 면도기의 사용이 그냥 일반으로 하는 면도보다 안전하죠.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가 맞습니다. 24번 문제. 자, 목욕 중 대상자의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네, 이거는 2번이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통목욕을 할 때는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에 있는 신체부터 씻는 게 원칙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발이죠.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아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네, 심장에서 가장 먼 곳,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자, 통모욕뿐만이 아니라 네, 목욕 의자에서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목욕을 할 때 통모욕을 하든 목욕 의자에서 하든 목욕을 할 때는 샤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씻겨드리는 게 옳습니다. 2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요거는 이제 뭐 늘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그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순서, 또 단추가 없는 티셔츠 이런 것들을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힌다는 얘기는 뭐 벗기거나 입히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먼저 벗고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혀드린다. 그래서 벗건, 입불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을 때는 불편한 쪽, 벗건, 입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먼저 왼쪽 팔이죠. 왼쪽 팔.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이렇게 벗긴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 팔,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팔 순서로 이렇게 갈아입히는 게 맞습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대처 방법은 네, 요거는 5번이죠.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28번, 29번 다 체위 변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체위 변경은 교재 보면 그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편마비가 있을 때, 또 양쪽 마비가 있을 때 침대에서 이동하는 방법, 또 휠체어 이동하는 방법, 또 보행기를 이동하는 방법. 그래서 그림을 다 이해를 좀 하시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옳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서는 게 맞죠. 두 번째는 환자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히고요. 마지막으로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이런 자세는 순서가 기억이 나지는 잘 않으실 텐데요. 외우시기는 힘드실 텐데요. 동작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환자를 돌려 눕히려고 하면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먼저 서야 되죠. 그 다음에 환자를 돌려 눕혀야 되겠죠. 돌려 눕히려면 환자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 자세로 해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는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서 눕혀야 되죠. 그런 이후에는 안정이 되게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죠. 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오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29번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죠. 지그재그로 밀고 오른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휠체어를 태우고 이동을 할 때, 뭐 문턱이 있을 때, 울퉁불퉁한 길이 있을 때, 또 오르막길을, 내리막길을 내려간다든가,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런 그림과 설명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걷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편마비 대상자는 보행기와 아픈 다리와 함께 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평지에서 보행을 할 때 지팡이, 아픈 다리, 건강한 다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을 할 때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오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이동하고 왼쪽 다리를 이동하는 게 걷는 순서로 옳은 방법입니다. 자, 31번 문제에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이동이 나와 있네요.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이동하는 순서는 자,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죠. 그 다음에 아픈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자, 그래서 평지에서 이동하는 방법, 지팡이를 이용한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을 할 때 평지와 계단을 내려갈 때는 같습니다. 지팡이, 아픈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고요. 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아픈 다리 순서입니다. 이 요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이죠. 지팡이, 아픈 다리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네, 3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2번 복지용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복지용구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품목이 있고 대여 품목이 있고 내구 연한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복지용구 중 구입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이동용기죠. 이동변기죠. 자,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는 또 품목이 있죠. 네, 그거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유일하게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입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동 변기죠. 나머지 수동 휠체어, 이동 욕조, 배회 감지기, 경사로는 대여 전용 품목입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구입 품목은 이동 변기가 맞습니다. 33번 문제. 자,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설거지하는 순서는 음식이나 반찬의 어떤 양념이 가장 적게 묻은 순서대로 설거지를 하는 게 맞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음식물이 적게 묻은 거는 유리컵이죠. 4번의 유리컵. 그 다음에 수저죠, 수저.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순서는 음식물이나 양념이 가장 적게 묻은 순서대로 설거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통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과 국그릇 중에서는 밥그릇을 먼저 씻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순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침구류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자,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는 게 맞죠. 또 두 번째,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네, 2번이 맞죠. 그래서 침구류의 시트는 흡습성이 좋아야 되고 또 옅은 색의 면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3번은 왜 틀리나 볼까요? 자,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은 이래서 틀리고요. 4번은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이렇게 척추보다 높으면 피곤하죠. 그래서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요가 너무 가볍고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는 가능하면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요가 좋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리고요.
답은 2번.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가 맞습니다. 35번 문제. 그림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자, 요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뉘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는 거죠. 자, 35번 이런 그 그림 표시는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죠. 네, 이런 것들은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외출용 이런 옷들은 나일론계 옷들은 햇볕에 말리면 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 말리는 게 필요하고요. 자, 흰색 면 티셔츠는 햇빛에 말리는 게 좋죠. 그다음에 노란색 올 스웨터나 니트 이런 종류는 채반에 널어서 서늘한 곳에 이렇게 말리는 게 좋죠. 네, 그다음에 이불 커버 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말리는 게 좋죠. 그래서 요 그림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는 것은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 이런 외출복 나일론 계통의 외출복이 맞습니다.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자, 3번이죠.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또 틀니가 잘 맞는지, 또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지, 수조의 사용 방법을 잊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37번 문제.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투명한 유리 접시를 사용하면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특히 유리 접시가 아닌 플라스틱 접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지 않죠? 두 번째, 모든 음식을 갈아서 제공한다. 뭐 연하 곤란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겠지만 씹는 행위를 잊어버리면 치매 대상자가 이 음식을 씹어서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갈아서 드시게 되면 이게 씹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씹는 걸 잃어버린 대상자나 연하 곤란이 있는 어르신에게 음식을 갈아서 제공하는 게 맞기 때문에 2번 답은 옳지 않죠. 3번, 식탁 위에 소금과 간장을 놓아둔다. 이것도 위험하죠. 소금과 간장을 다 치워둬야 되죠. 4번, 졸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제공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 답을 보면 숟가락을 인지하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사용한다. 이게 맞죠? 만약에 숟가락을 인지하도록 가벼운 수저를 사용한다. 그럼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는 이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접시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씹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금과 간장은 식탁에서 치워두는 게 좋고요. 또 졸고 계시면 그 가능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숟가락을 인지하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38번 문제.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수할 때마다 야단을 치면 안 되죠. 그래서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 답은 맞지 않습니다. 벨트나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이것도 맞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히는 게 맞습니다. 수시로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네, 요거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배변을 유도할 때는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지 않습니다. 자,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 기저귀를 채운다. 이것도 옳지 않죠. 비교적 활동이 적은 밤 시간대 기저귀를 채우는 게 좋고, 낮 시간에는 배설을 도와드리는 게 좋습니다. 5번 답을 보면 손 동작을 보여주어 스스로 뒤처리하도록 돕는다. 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38번의 답은 5번 손 동작을 보여주어 스스로 뒤처리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자, 39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게 맞을까요? 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초조하고 이럴 때는 안정감 있게 집안 환경을 해두는 게 좋기 때문에 소음을 최소한 소음을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건 맞지 않죠?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또 정신적 욕구를 먼저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이렇게 안절부절할 때는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맞죠. 또 출입문을 열어두고 나가는지 지켜본다. 출입문을 열어두면 아무래도 배회해서 집을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가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죠. 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게 맞죠. 네. 또 5번 답을 보면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게 한다. 그래서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일몰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면 더 불안해하죠. 그래서 5번 답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39번의 답은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가 맞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근다. 이거는 학대죠. 그래서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맞지 않죠. 또 억제대를 사용하여 신체적 구속을 한다. 이것도 신체적 학대, 노인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구속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답도 틀리죠. 3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이게 맞습니다. 4번 답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네,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또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죠. 또 폭력 행동이 멈추는 이유를 물어본다. 그래서 이런 치매 대상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아서 상기시키지 않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가 맞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3번이죠.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한다. 그래서 뭐 관심을 다른 데 두게 한다든가 또 대상자가 나갈 때 따라 나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는 게 이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3번이죠. 42번 문제. 대상자가 갑자기 격려를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올바른 돕기 방법은 자,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게 맞죠. 그래서 기도를 확보해서 질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찬물을 조금씩 먹이는 거, 찬물을 드시게 하든 따뜻한 물을 드시게 하든 잃지 안 됩니다. 질식의 원인이 되죠. 대상자를 꽉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격려를 일으켰을 때 안정감 있게 해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단추를 잠그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요. 단추를 풀어서 혹은 넥타이를 풀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맞죠. 또 혀를 깨물지 않게 수건을 말아서 입에 넣는다. 입안에 넣는 거는 어떤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질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린다가 맞습니다. 43번 문제. 자,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낙상하여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맞죠. 자, 1번 대상자를 침대로 옮겨 눕힌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도록 하고 안정감 있도록 이 심리적인 지지를 하면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 눕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여 상태를 살핀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뛰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여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또 골절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냉찜질을 해줘야죠. 골절 부위에. 그래서 43번의 답은 5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44번 심폐소생술로 대상자의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자, 회복 자세 여러분들 보통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또 숨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피곤할 때 혹은 많이 힘들 때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팔을 위로 뻗치고 머리를 대고 옆으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올리는 자세, 즉 4번 요런 자세가 회복 자세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요런 회복 자세로 눕히는 게 옳은 답입니다. 자, 45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 혹은 제세 동기라고도 말을 하죠. 같은 말인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 동기 사용 시 정극 패드의 부착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위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패드는 빗장뼈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3번, 4번, 5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 네. 그러면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래서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식 정극 패드의 부착 위치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위, 왼쪽은 왼쪽 겨드랑이선 중간에. 네, 그래서 3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 네, 그래서 3번이 맞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림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교재에 그림 중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설명된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을 보면 사례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윤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림과 이런 것들을 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문제 답 풀이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문제 답을 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문제와 핵심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